가장 궁금해하시고 예민할 수 있는 이 직업군인으로 했을 때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 학군 출신 말씀. 학군 출신이어도 사실 상관없고 그냥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 예를 들어 월급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장기 합격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중2 때는 한 월급 한 초과근무 빼면은 한 150, 160 이렇게 받았잖아요. 형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위 때 말씀하시는 저 건가요? 중2 때 형님 중2 때. 중2 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그쵸? 저희보다 월급이 조금 더 오른 세대거든요. 아 맞아요. 네.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좀 오른 세대거든요. 우리는 이거보다 적어요. 근데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직업군인을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직업군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급이 있어요. 부사관이라고 하면 중사 이상을 얘기하고요. 이거 이거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사관은 중사 이상, 그 다음에 장교는 대위 이상.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월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이 뭐 전편 보니까 뭐 급수 얘기도 나왔는데 급수 네. 얘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군부 정권부터 내려오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급을 올렸는데 사실상 월급은 그 급에 맞지 않은 월급이 나오죠. 7급이지만 7급의 월급이 나오진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혹은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보통 중2에서 대위를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 왜냐하면 일반 의무복무하던 동기들은 다 전역을 하고 부사관 같은 경우도 의무복무했던 기간이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4년 정도에 1차 뭐 진급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차이가 생기죠. 근데 그 월급은 확실히 조금 장교 부사관을 따지자면 조금의 차이가 장교 쪽에 조금 더 월급을 같은 동일 선상에 놓다라고 같은 연수여도 그렇죠. 같은 보통 대위랑 중사랑 비교하지만 대위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훨씬. 그렇죠. 근데 2, 30 더 많이 받지 않나요? 3, 40인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진 않았는데 조금의 차이가 좀 일단 초과근무 그 시간 자체도 급여 자체도 그쵸. 중사가 8,000원인가 그런데 대위는 10,000원 정도. 대위는 10,000원이고 네, 10,000원 기본 10,000원이고. 네. 시간당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맞아요. 또 약간의 또 갭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군인 월급은 제일 중요한 건 호봉수예요. 호봉수. 물론 맞아. 계급도 중요하지만 맞아. 계급도 중요하지만 호봉수가 중요하다. 호봉당 한 5만원 정도 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군인 아까 월급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군인은 또 보너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보너스가 뭐 몇 월 달에 뭐가 나온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정근 수당이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이 정근이 5년 정근은 아니죠. 이게 정근이 최고 본봉이 50%까지 올라요. 50%까지 오르는데 2년 이상인가? 1년 이상인가? 2년 이상인가부터 5%씩 올라요. 그러니까 1년 차에 만약에 1년 차에 0%, 그다음 해에 5%, 그럼 2년 차 되면 10%, 그다음에 되면 15%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 오릅니다. 최대 본봉이 50%까지 올라요. 그래서 그게 정근수당이 또 그 정근수당이 매년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나오긴 매년 나오는 거죠. 아. 정근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가보상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진짜 센 것 같아요. 정근수당이랑 그 성과상여금 그것만으로도 연봉이 확 뛰는 것 같아요. 진짜. 성과상여금은 근데 약간의 갭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평균 근데 본봉 기준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셔야 그렇죠. 돼요. 근데 대위의 성과상여금은 뭐 낮은 등급을 맞아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게 만약 학급으로 가면 네. 이게 본봉의 70%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 제일 아래. 본봉이 70%가 나오면 사실상 좀 차이가 좀 심하죠.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100% 이상이거든요. 평균이 한 1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 정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 복무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면 그렇게 급여가 이렇게 일정 부분 쌓여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연차수가 좀 올라가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급여가 좀 낮더라도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병으로 가고 뭐 이랬을 때보다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차수가 쌓이면 다른 직장에서 연차수 쌓이는 것처럼 급여도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적인 부분은 사실은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지낼 때. 그리고 군인은 사실 본인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돈을 정말 안 쓸 수도 있는 집단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전방이나 이런 쪽 가면 뭐 돈 쓸 일이 없기도 한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대위 연봉이 그래도 대위 되자마자 연봉이 그래도 4천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급여가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직업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급여가 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일반 그 대위가 한 4년차, 5년차쯤 되면 이제 네. 못해도 그 정도 되면 다 진급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일한 일반 회사에서 이제 한 그 정도 연차수 쌓은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전 세후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형님은 대위 4년차, 3년차까지 제가 대위가 15년도에 대위를 달았던 거예요. 15년도 말에 3년 정도 하면은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나야 될까요? 4천 중반? 4천 중반? 다 따졌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다 포함했을 때 네, 이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초과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다 했을 때 시간의 근무수당 뭐 이런 걸 다 수령을 하고 뭐 그 아까 말했던 성과상여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좀 받고 뭐 정근수당 다 이런 걸 싹 다 합쳤을 때 4천 중반 정도 되는 거 4천 중반에서 조금 본인이 조금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 조금 더 넘어갈 수도 4천 중반에서 조금 더 넘어갈 수도 4천 중반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봐요. 대박.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럼요. 충분하죠. 살기에는. 그리고 아마 직업군인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금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연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령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년 6개월 정도 하면 200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되고 이제 계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소령만 해도 그렇죠. 19년 하면 200 초반. 200 초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년 6개월인데 뭐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연금을 손 안 댄 집단은 저희 군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유일합니다. 그만큼의 이제 고생 여부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는 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이제 집단보다는 조금 괜찮은 편이죠. 교사나 뭐 경찰 집단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령 달면은 막 또 엄청 확 뛰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지 여러분 않아요? 대위 끝자락이 소령 초봉보다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확 깎이는구나. 그게 아니요, 이게 뭐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1호봉에서 깎이는 아니요, 거예요? 호봉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소령부터는 이제 시간의 근무수당이 시간의 근무수당이 원래 본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무수당 자체가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봉으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오르죠. 금액이 오르는데 이제 성과상여금이 아니죠.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대위 끝자락에 계신 분이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다. 더 조금 더. 근데 물론 이제 정년차에 진급하신 분들 따지면 한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 차이 난다라고. 50 정도 차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수령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연간장교부터는 사실은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무관으로 등록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집안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긴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시골 가시면 의미가 많아요. 무관이거든요. 여러분 비석에 무관이라고 적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평생 학생 적혀요. 진짜? 나이가 80에 돌아가셔도 학생 누구 달려요. 근데 이제 무관 달면 이제 호적에 무관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무관 누구 이렇게 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연관부터. 약간 연관부터 그런 장교 대우가 조금 있죠.